오늘도 역시 미카의 택시 지금 시작합니다.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카입니다. 요즘 카카오콜이 이상해졌죠? 순사콜이 많아졌다든가 아니면은 콜 카드 떨어지는 이런 개수가 줄었다든가 수입이 많이 3분의 1 반토막 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카카오 배차 시스템에 분명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곧 추석입니다.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승객이 없는 그러한 요인도 있는데요. 부터 매년 추석 전에는 승객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석 연휴 때는 당연히 승객이 없겠죠. 하지만 또 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또 쉬는 택시가 많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은 차량 통행량도 많지 않고 해서 일하기는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평소보다. 하지만 또 추석 연휴가 끝나면 또다시 승객이 감소합니다. 항상 9월은 그래 왔으니까요. 자, 하지만 또 이제 10월, 11월 또 택시 1년 중에 가장 바쁘다는 12월이 있죠. 그러니까는 너무 낙담은 하지 마시고요. 희망을 갖길 바랍니다. 이 카카오의 배차 시스템은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수락률입니다. 수락률에 의해서 배차가 됩니다. 이 수락률이 배차가 되는데요. 이 수락률이 뭘까요?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또 많이 설명을 해왔으니까, 하루에 20콜 떨어졌다. 20개의 콜카드가 떨어졌는데, 20개의 콜카드를 떨어졌는데, 20개를 다 받으면 수락률 100%가 되겠죠. 그죠? 하지만, 비가맹 택시에게는 이 100%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순사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명 순사콜. 우리 가맹 택시의 콜을 떨어뜨리는, 수락률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카카오의 배차 시스템은요, 이 순사콜. 어쨌거나 나에게 콜카드가 이게 이제, 콜센터죠. 콜센터에서 콜을 띄웁니다. 여러 개, 한 대만 뿌리는 게 아니죠. 여러 대의 콜을 뿌립니다. 뿌리지만 콜은 누가 받냐? 단 한 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단 한 대만 콜을 받지 여러 대가 그 콜을 다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받은 택시는 수락률이 올라갑니다. 그죠? 수락률이 올라가지만 받지 못한 택시거나 거부한 택시는 수락률이 내려가요. 자, 그죠?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어떤 분한테는 이 콜이 순사콜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거부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이 순사콜은 사실 이미 배차가 된 콜입니다. 카카오에서도 이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예전에 인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여기에 대한 이 순사콜은 이미 배정이 된 콜이다. 다른 차에게 배차가 된 콜이다라는 것을 카카오 측에서 이야기를 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순사콜은 주인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는 내가 놓쳤다,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미 다른 차에게 배차된 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다른 차에게 배차된 콜인데 콜카드가 떨어진 겁니다. 수락률 떨어진 거죠. 수락률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비가맹 택시는 100%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나는 이 순사콜이 있을지언정 나는 이 수락률을 지키기 위해서 올수락을 하고 다닌다. 올수락을 하고 다닌다. 하다못해 손가락 지지기를 쓰든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파는 기계, 물리적인 기계, 따닥이죠, 따닥이, 지지기. 따닥이. 일명 따닥입니다. 휴대폰 화면에다가 붙여놓고 계속
때리는 겁니다. 계속 때리는 거죠. 기계로. 내 손가락으로 지지는 게 아니라 기계. 근데 뭐 카카오에서는 이걸로 대한 경고도 했긴 했지만 사실상 경고를 잘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콜 내가 받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바꿔보자 이거잖아요. 일단 바꿔보자.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손님 신고. 하지만 손님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정지를 먹게 되죠. 정지를 먹게 되고 또 요게 나중에는 걸립니다. 한 곳만 계속 때렸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그래서 카카오 측으로부터 또 따닥이 썼다고 경고 문자가 오긴 해요. 이 따닥이 쿠팡에서 뭐 만 몇천 원대에 팔기도 하고 뭐 2만 원대도 있고 뭐 3만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만 하여튼 제 주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했었었고 또 여러분들한테 그 사용 방법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순사콜은 남의 콜이다. 이미 배정된 콜이고 내 수락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콜이다. 그래서 이 순사콜을 받으려고 따다기를 쓴다든가 손지지기를 쓴다든가 소용없습니다. 이미 배차가 된 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점 내 수락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특히 올수락하고 계신 분들, 전에는 이렇게 내가 순사콜이 없었는데, 아니, 요즘 들어서 순사콜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게 한 2, 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느낍니다. 저도 느끼는데요. 이러한 순사콜들이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이상해졌다. 그리고 콜 건수도, 이 콜카드가 떨어지는 건수도 좀 적어졌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일단 카카오에서는 공정한 배차라고 했습니다. 수락률에 의해서, 수락률에 의해서 배차가 된다고 말을 했죠. 수락률에 의해서 배차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구에게 가장 유리할까요? 가맹택시죠. 왜? 자동 배차니까. 가맹택시가 가장 유리합니다. 자, 가맹택시. 이 가맹택시에게 가장 유리하죠. 우세에 있습니다. 우세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티블루죠. 티블루가 가장 우세합니다. 우세해요. 왜? 강제 배차니까 일단 수락률이 좋을 수밖에 없어. 거의 높은 수락률을 유지하고 있죠. 왜? 거절을 못하니까. 물론 거절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무슨 말씀을 드리면 나는 거절하는데 그냥 대체적으로 말씀드린 거다.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물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나는 안 그래.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하여튼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바깥으로 나가시고 볼 필요 없어요. 나랑 그러는데 왜 보고 있어? 뭘 배우고 있다고, 그죠? 뭘 알라고? 요즘에 지금 당장 딴 거 유익한 방송으로 나가시고 자 다시 티블루가 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맹택시. 자, 비가맹택시는 어떻게 할까요? 비가맹택시는 상대적으로 당연히 가맹택시보다 수락률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수락률 깡패라는 분들이 계세요. 수락률 깡패라는 분들, 올수락 하시면서 그런 분들은 좀 오래되신 분이죠. 물론, 자, 오늘의 이 수락률과 올수락과 관련된 오늘 영상은 이런 영상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락률에 의한 이런 콜 배차, 이런 초보자 입문은 제 영상에서 이제 끄시고요. 왜냐하면 저도 뭐 엄청난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런 결과를 다른 분들의 그런 경험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겁니다. 또 제가 테스트해보고 직접 느낀 점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고요. 좀 더 심화반, 좀 고급반으로 이동하실 분들은 또 다른 유튜버님들 계시죠? 저보다 훨씬 더 고수인 분들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또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기초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기초만 알려드리니까 대체적으로 올수락과 수락률 뭐 이런 거는 저에게 배우시고 그 다음에 심화학습에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어. 자, 비가맹은 낮죠. 수락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 여기서 이제 올수락하고 계시는 분, 예, 또 골라 잡는 분들. 자, 그러면 일단 이 골라 잡는 분들보단 올수락이 좋겠죠. 근데 제가, 나 올수락으로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렇다고 골라 잡기 하자니, 또 이 수락률이 내려서 또 멍 때리는 시간, 손가락 빠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어받기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이 이어받기라는 것도 두 가지예요. 자, 이어받기. 자, 이어받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어받기. 그러니까는, 자, 요거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어받기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내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최종 목적지라고 했을 때 한 번에 가는 걸 받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콜이 떨어져야 돼요. 여기 가는 콜이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가는 콜이 없어. 그러면 카카오에서 점차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러한 콜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극강의 고수님들, 엄청난 그런 고수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하여튼 장기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어받기의 또 한 가지고,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어받기는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콜을 연속적으로 받는다. 예, 연속적으로 콜카드를 내가 수락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거절을 했어, 내가. 예, 거절을 하고, 이건 도저히 못 받겠어! 하고 이제 거절을 해요. 거절하고 또 이어받고.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는 수락률하고 관계가 있냐? 뭐 어느 정도 일단 골라 잡는 분들보다는 수락이 좋겠죠. 물론 완전히 이것도 안 하시는 분들, 거절도 중간에 안 하시는 분들보다는 못 하겠고. 하지만 수락률은 좋아집니다. 또 대신 또 뭐가 있죠? 배차 시스템에 또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수행률. 수락률 말고 수행률입니다. 수행률. 얼마나 콜을 많이 받고 다녔냐, 얼마나 콜을 많이 받았냐.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이거 좀 받아주세요 하는 거, 그래 내가 받을게. 예, 그래서 이 수행률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많이 떨어진다. 이거는 대부분들 이 수락률에 의해 배차된다는 거를 인정 못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수행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실 거예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대신 콜의 질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다 우리가 말하는 삥바리, 예, 단타 콜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아니 서두에 뭐 콜이 엉킨다거나 아니면은 콜이 이상이 적고 그 순사 콜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또 갑자기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고 있느냐.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낸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냐. 지금 제가 카카오는 수락률에 의해서 배차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락률에 의해서 배차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비가맹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비가맹 택시기사입니다. 비가맹 택시기사예요. 저는 또 만약에 제가 골라 잡는 기사예요. 예, 골라 잡는 기사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제 수락률은 뭐 바닥이겠죠, 바닥. 예, 바닥이에요, 바닥. 제 수락률은, 그죠? 골라 잡는 사람이 바닥이에요. 근데 요즘 매출도 골라 잡다 보니까는 수락률도 바닥이고 콜도 안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콜 받고 다니는데 나는 자꾸 멍 때리고 있고, 야 이거 심각하다. 이거 벌이가 안 돼서 큰일 났다. 또 집에 돈도 갖다 줘야 되는데 내가 한 달에 얼마 이상 벌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못하고 있으니 큰일 났다. 어떻게 하죠? 그래서 에이씨 안 되겠다. 가맹에 가입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가맹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수락률에 의해서 배차가 된다고 했잖아요, 카카오가. 그죠? 수락률에 배차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난 수락률 바닥이야. 그렇다고 내가 T블루에 들어가면 내 수락률은 뭐 갑자기 90% 이상이 됩니까? 내 수락률이? 예? 그거 아니잖아. 내 수락률 요거
요거 그대로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요거 그대로 가져가는데, 웃긴 거는, 블루에 가입하자마자, 콜이 엄청나게 잘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콜이 잘 떨어져. 잘 떨어져.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 이거 수락률에 배치된다며. 그런데 수락률 바닥인 비가맹 택시가 T블루에 가맹하자마자 콜이 잘 떨어져. 아니, 수락률에 배치가 된다며. 어떻게, 왜? 그 이상하잖아. 자, 물론 배차 시스템에는 수락률이 다인 건 아니에요. 수락률도 있고 승객과의 거리, ETA라고 하죠. ETA, 승객과 택시와의 거리, 그래서 승객에게 도착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평점, 뭐 기사의 운행 패턴, 뭐 여러 가지가 있어. 기타 등등등등등.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뭐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해요. 카카오 측에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데 왜 T블루 가서 갑자기 콜이 잘 떨어지냐고. 왜 여기서는 안 떨어지고. 예? 여기에서나 여기서 달라진 건 없어. 뭐가 달라졌냐? 그냥 가맹택시라는 이유 하나. 인데 콜이 잘 떨어져. 수락률이 갑자기 올라가. 왜 그럴까요? 저는 공정한 배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 열심히 한 택시기사, 열심히 일한 그런 택시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 만큼 더 많이 가져가는 거. 그거 뭐, 이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더 일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더 가져가는 거죠. 똑같이 받아간다면은 똑같이 어떤 사람은 이만큼 일하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일했는데 가져가는 건 똑같아. 그러면 그게 공산주의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무조건 수장의 말대로 하는 것이 공산주의라고 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런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무조건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자, 그런데 그건 또 블루에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는 돈을 내잖아. 사용료를 내잖아. 사용료를 내니까 당연히 콜을 잘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야. 아니, 이거라며. 수락률이라며. 근데 돈을 내면 더 잘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불공정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카카오 콜은 일반 콜, 이거 안 보이나? 일반 콜과 가맹 콜로 나뉘어집니다. 그죠? 뭐 이제 가맹 콜에는 뭐 벤티도 있고 고급 택시, 모범 택시, 아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일반 중형 택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 콜과 가맹 콜이 있습니다. 그죠? 일반 콜과 가맹 콜이 있는데 일반 콜은 가맹이나 비가맹이나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죠?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지고 양쪽에 다 떨어져요. 하지만 가맹콜은 가맹에게만 떨어집니다. 그죠? 가맹콜은 이거는 콜비가 있는 거죠. 24시간 콜비가 있는 겁니다. 콜카드는 가맹에게 떨어진다. 비가맹에게는 노출되지 않는다. 콜카드가 노출되지 않는다. 그런데 가맹택시는 여기에서 콜을 받으니까 수락률이 올라가고 또 여기에서도 콜을 받으니까 수락률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비가맹택시는 수락률이 안 좋아. 그런데 안 좋은 사람이 여기에 올라가면 갑자기 콜을 잘 받고 다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자,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도박 게임 중에 예전에 제가 요즘 요거 프로그램 만들려고 고생하고 있는데 아마 또 만들다가 또 짜증나서 또 중간에 그냥 손 놔버릴 수도 있지만 제가 사다리 게임 같은 걸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전에 바다 이야기라는 게임이 있죠. 바다 이야기. 뭐 이건
비슷한 게임들이 많았어요. 이런 바다의 이야기. 이거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이 도박 게임. 그래서 이 화면에서 이 바닷속에서 고래가 나오면 뭐 얼마가 나오고 뭐 몇 배, 그 다음에 상어가 나오면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물고기고, 예를 들어서 가랑어가 나오고, 하여튼 이런 물고기들이 어떤 나올 확률이 있죠. 그래서 뭐 고래가 나오면 가장 큰 배당의 금액이 두두두두 하면서 떨어진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돼요, 점수가. 자, 그런데 똑같은 확률 나올까요? 똑같은 확률이 아니겠죠. 그래서 얘가 나올 확률이 뭐 3%로 컴퓨터의 회로에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로 설정하고, 뭐 상어가 나올 확률은 한 10%로 나올 확률, 가랑어가 나올 확률은 한 40%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랑어가 잘 나오겠죠.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빠칭코. 자, 빠칭코가 이렇게 있으면, 화면이 있으면, 저 도박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빠칭코가 대개 이 9칸으로 이루어져 있죠. 뭐 세븐이 전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이게 아마 세븐이 가장 좋은 건가? 아마 그럴 거죠. 세븐이 가장 좋은 거죠. 77777. 하여튼 가장 좋다고 칩시다. 세븐이. 777777 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극소수겠죠. 0.3% 이렇게 잡아두는 겁니다. 여기에서 7이 나올 확률 0.3%, 여기서 7이 나올 확률 뭐 0.2%, 몇 프로 일일이 다 세팅을 해 두는 거예요. 몇 프로. 그래서 그것이 전체로 다 일률적으로 맞았을 때 777777이 나오는 거고, 요거보다 조금 더 쉽게 나오는 게 이렇게 한 줄. 빙고 게임이죠. 빙고 게임처럼 이렇게 한 줄 나올 확률이 전체적으로 나올 확률보다는 좀 더 높죠. 이렇게. 그래서 프로그램에 어떠한 프로그램 명령어가 있거든요. 뭐 이제 C#이라든가 아니면 C 프로그램, 뭐 이제 여기에는 뭐 이런 C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바 프로그램, 뭐 둥둥둥둥둥, 뭐 비싼 뭐 둥둥둥둥 되게 많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명령어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으로 쪼개서 그 명령어, 이게 나올 확률 몇, 이게 나올 확률 몇. 그렇다면, 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왜 도박 얘기를 했느냐. 이런 확률을 얘기할 때는 도박만 한 게 없어서, 흔히들 말하는 가위바위보 게임도 있어요. 그죠? 가위바위보 이러면서 뭐 100원짜리 넣으면 이제 이기면 이겼다! 하면서 100원짜리가 뚜두두둑 나오고 막 이런 게임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올 확률 몇 퍼센트, 이게 나올 확률 몇 퍼센트, 이게 나올 확률 몇 퍼센트.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설정해서 또 이기게 해갖고 돈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또 이기기 하나요? 또 띠디디디디디디 돌아가면서 동전 하나, 10개, 뭐 20개, 요게 나올 확률, 이것도 확률이 있는 거거든요. 주먹으로 이겼을 때 요게 나올 확률 몇. 이게 좀 복잡합니다만 어쨌거나 요 가위바위보 게임이 가장 또 이 프로그램 짜기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어렸을 때 대학 들어가거나 프로그래밍 뭐 코딩 교육 같은 거 받을 때 요런 거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카카오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AI 프로그램이죠. AI 인공지능이라고 했어요. 자, 인공지능 이런 프로그램도 여러분이 구글에 들어가면 쉽게 소스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비록 이제 카카오처럼 복잡한 건 없지만, 안 되지만, 간단한 거. 자, 요것은, 사과야. 하고, 여기다가 내가 입력을 합니다. 배를 갖다 놨어도, 요거는 사과야 해놓고, 진짜 사과를 들이대면, 이건 사과 아니야. 배가 사과야.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주입시키면 얘가 이제 그것을 알아서 얘가 인식을 하고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AI예요. 이것도 어쨌거나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세팅 값이라는 게 있어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AI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소스 코드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콜들이 많습니다. 콜이 많아요. 그죠? 자, 콜이 많아. 여기는 이거는 요금이라고 칠게요. 택시 요금. 택시 요금 3만원짜리. 3만원짜리 요금의 콜입니다. 만원짜리 요금의 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요금. 자, 기본 요금. 기본 요금의 콜입니다. 여기는 택시가 가맹 택시가 있습니다. 가맹 1. 가맹 1. 자, 그리고 다시 또 비가맹 2. 그리고 비가맹 3. 비가맹 4. 가맹 5. 자, 이렇게 5대의 택시가 있어요. 5대의 택시가 있는데 가맹은 2대고 비가맹은 4대입니다. 4대입니다. 자, 여기에 값을 매기는 거죠. 일단 값을 매기는데 어떻게 매겨요? 이 수락률 높은 기사한테 갈 수 있도록,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갈 수 있도록 여기다가 다 세팅을 해놨죠. 해놔갖고, 자, 여기에 수락률이 좋아. 일로 가는 겁니다. 여기 가까운데도 이렇게 멀리 있는 데는 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맹 택시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중에서 수락률이 좋은 사람한테 또 가겠죠. 이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얘로 가고, 얘는 이걸로 가고, 얘는 또 기본 요금은 이걸로 가고, 얘는 손가락 빨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한 건데, 사실 요거보다는 좀 더 복잡을 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카카오가. 그죠? 네, 좀 더 복잡하죠. 그 복잡한 것이, 자, 요 기사에게 그 배차시 수락률과 평점과, 그 다음에 기사의 운행 패턴, 기타 등등등등, 이 여러 가지가 다 여기 값이 들어있지만, 여기에 기본적으로 얘한테 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비록. 자,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본론으로 들어가서, 콜이 엉켰다. 순삭콜이 많아졌다. 자꾸 다른 차에게 배차가 된다. 이렇게 된다. 왜 그럴까요? 자, 네모 택시 출시하죠? 물론, 여기에, 여기 사업자, 개인 택시, 지역형 택시도 포함이 됩니다만, 얘는 그냥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얘까지 설명하기 귀찮아. 가맹택시, 지역 가맹택시까지 설명하기는 귀찮고, 일단 가맹택시는 티블루랑 네모택시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한테 콜을 잘 주기 위해서 세팅값이 다 되어 있는데 네모택시가 됐잖아. 거기다가 카카오가 근거리 배차를 시스템으로 변경한다고 했어요. 근거리 배차는 승객이 있을 때 이 승객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택시에게 배차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것이 ETA입니다. 자, ETA. 그런데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죠. 왜? 아유, 몇 미터 이내 똑같은 거리에 택시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얘 1m, 얘도 1m. 그럼 누구한테 줄 거야? 먼저 콜 누른 사람한테 줄 거야? 아니겠죠? 자, 여기서도 수락률 좋은 사람한테, 그나마. 근거리 배차를 하되 수락률 좋은 차한테 배차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좀 근거리 배차가 실행된 것 같다.
예전에는 콜 받고 가면 거기에 빈 택시들이 많았는데 일부러 내가 글로 가서 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 네모 택시 세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세팅을 다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 세팅을 줘야 돼. 일단은 처음부터 얘네한테 유리하게 줄 수는 없죠. 카카오티를 돈 벌게 해주는 건 누구다? 티블루다. 그 다음에 네모 택시다. 비가맹 택시는 돈을 벌어다 주지 않는다. 그냥 운행 정보만 제공할 뿐이다. 운행 정보만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은 티블루다. 그리고 네모 택시다. 그리고 네모 택시보다는 티블루가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준다.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장사하시기에도 장사할 때 알바생이 있어요. 알바생이 있는데 일을 너무 잘해. 내가 주는 거에 비해 일을 너무 잘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얘한테, 이 친구한테 보너스도 주게 되겠죠.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보너스도 주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그게 여기야. 여기.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당연히 여기에 대한 보상을 뭘로 해줘? 수익으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얘도 일단은 2.8%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얘네들도 돈을 벌게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도 수익을 벌게 해줘야 돼요. 덥다. 예? 여기도 수익을 나게 해줘야 돼, 얘도. 근데 처음부터 여기랑 똑같다고 했는데, 똑같이 근거리 배차로에서 배차를 한다고 했는데, 티가 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얘랑 똑같은 세팅을 할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비슷하게 운행을 가겠지만, 요거는 제 내피셜입니다. 네, 여러분, 요건 제 내피셜이에요. 그냥, 자, 여기에 같이 평등하게 가겠지만, 나중에는 벌어진다. 얼로 수익이 벌어진다. 얼로 이쪽으로 벌어진다. 수익이 더 트인다. 그래서 여기 있던 분들이 쉽게 일로 못 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제 처음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 가입하시는 게 낫겠지. 왜냐면 뻥튀기 배출이 없으니까. 여기나 아니면 지역형, 지역형 플랫폼 택시로 가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지금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어요. 이 변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콜들이 좀 엉망이 되겠죠. 프로그램을 다시 짜는 과정인데 그 프로그램을 주입시키고 뭐하고 하니까 당연히 뭐 콜들도 엉키고 뭐 이제 그러한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비가맹 택시들 어떻게 해요? 어떡하기는 어쩔 수 없지. 예? 우리가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 우리가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 예? 자, 티블루 택시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 했죠. 욕도 하고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런데 코로나 때 손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돈 벌려고 가맹에 가입을 했어요. 가맹을 했더니 이제 비가맹 택시가 설 자리가 없어요. 특히 대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얼마나 많은 모 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모든 택시가 전국이라고 했나 서울이라고 했나 모든 택시가 가맹화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발벗고 뛰겠다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서울 택시가 서울 택시가 전부 다 가맹이야. 이제 비가맹 택시 없어. 자, 가맹 택시 다 가맹이야 100%. 자 그러면은 수락률이 뭐지? 다 똑같은 자동 배차인데 가맹끼리 서로 죽이고 살고 서로 이제 다 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카카오에서는 안 되겠는데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카카오에서 지금 예전에 등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KM 솔루션에서 등록해 놓은 게 총 3가지예요. 영어 표지를 등록한 게 3개인데요. 일단 제일 처음 등록한 게 티블루죠. 카카오 티블루. 티블루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티골드를 등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모 택시. 네모 택시를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요 세 가지가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티블루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티블루 가맹 택시이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이제 아마 이제 이미 지금 공부에 나온 택시들도 있을 겁니다. 같은 블루 택시인데, 광고가 안 붙어 있네? 자, 네모 택시예요. 네모 택시도 종류가 세 가지죠. 카카오에서 정하는 광고를 붙인 택시, 문짝이에요. 광고를 붙인 택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광고를 붙인 택시, 그 다음에 아예 광고가 없는 택시, 그냥 노란 가등만 있는 택시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긴 하는데요. 하여튼 요 네모 택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서울 전체가 가맹 택시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남는 거 하나 있잖아요. 요거 골드. 여기서, 자, 요거는 조금 수수료가 비쌉니다. 요거는 한 3.5%. 부가세 별도 3.5%. 아니, 한 4%. 한 4% 정도 받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는 조금 더 이익이 있는데요. 일단은 수락률에 의해서 배차되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뭐 이제 퇴근콜이 한 5개 더 붙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줄 거예요. 자, 그 대신 여기는 수수료 4%입니다. 자, 오세요! 일로 가겠죠?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 비가맹 택시일 때 힘들어서 일로 갔는데, 여기서도 힘들어. 그럼 얼루가 일로 가야지. 수수료 아깝지? 아깝지 않지. 왜? 내가 내는 수수료보다 더 많이 버니까. 이 가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골드도 늘어나. 그럼 이제 나중에 뭐가 생겨? 에메랄드가 생길 거라고. 에메랄드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서울에 있는 모든 택시를 가맹화 택시 시킨다고? 에라이씨 진짜 에라다. 말 같은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저는 국토부나 뭐 지금 그 지역에 몇 퍼센트만 그 지역에 있는 택시의 몇 퍼센트만 비율로 가맹 택시가 들어온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개인 택시가 약 2,120대 정도가 있어요. 개인 택시가 2,120대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택시가 약 700여 대가 좀 안 되거든요. 한 7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800대의 고양시에 택시 면허가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면허 합쳐서 한 2,800여 대의 면허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법인 택시 하나가 지금 휴업 중이죠. 한 120대 정도가 휴업 중이고, 또 개인 택시 또 휴업하거나, 또 여기서도 또 이제 음주운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로 해서 또 취소당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각 회사마다 지금 차를 뽑지 못해서 차 나오는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요즘요. 차를 뽑지 못해서 지금 시청에 영치한 남발을 이제 영치한 그러한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 200대 정도가 쉰다고 봐요. 그러면은 한 2,600대가 고양시에 있습니다. 자, 2,600대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카카오티가 약 개인 택시가 한 60여 대가 돼요. 현재 60여 대가 되고 법인 택시가 한 80여 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는 약 140여 대 정도가 140여 대가 가맹 택시입니다. 자, 2,600대에서 140대면은 사실 크게 타격 없어요. 그죠? 크게. 여기서 타격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번에 네모 택시, 이번에 뭐 새로 교육받았는데, 한 100여 분이 왔다 그래요. 네모 택시 가입하신다고, 한 100여 분 정도가, 고양시 어울림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받아봐야 그러면 한 또 240대. 더 늘어나겠죠, 앞으로는. 점점점 늘어갔죠. 왜? 콜 떨어지고 매출이 하락이 되면 점점점 어쩔 수 없이 가맹에 가입하신 분들은 늘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어떡해. 그럼 수수료라도 내고 해야지.
뭐 혹자는 욕합니다. 미쳤냐고, 뭐 카카오 괜히 어쩌고 근데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카카오 나쁜 놈들인 거 나도 알아. 진짜 나쁜 놈들인 거 알아. 왜 피를 빨아먹는 거 알아. 근데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쁘게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요. 거기에 가입한 기사들이 나쁜 게 아니라 카카오가 나쁜 겁니다. 카카오가 어쩔 수가 없는 거. 배고픈데 당장 내가 굶어 죽겠는데 어떡하냐고. 그렇다고 은행 털어 손님 즉 주머니를 털 수는 없는 거잖아.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지. 우리 택시는 정직한 직업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벌어가는 그러한 수익 구조예요. 물론 또 외로워야만 되는 직업이고요. 하지만 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벌어가면 그때서 이러한 가맹에 가입하고 가맹의 이 분포도가 포화 상태가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탓할 수 있는 건 카카오를 탓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시스템 안정화 기간이다. 시스템 업데이트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올수락하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시죠, 사실. 많이 힘드신데, 그 전에 했던 게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가 다 바뀌어서, 그러면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게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카카오의 배차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서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기초 베이스는 수락률입니다. 이 수락률의 기초를 두고 여기서 평점 그리고 뭐 운행 패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ETA가 그전에는 여기 기타 등등등의 ETA가 있었지만 수락률 다음으로 요 ETA가 요게 이제 추가 더 이제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제가 어떡하냐? 그전에는 내 수락률만 믿고 다녔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승객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돼요. 전에는 승객 내려주고 거기서 그냥 꼼짝마 했었잖아요. 꼼짝마. 콜 떨어지기까지 뭐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돌아다녀야 된다. 콜이 있을 만한 곳으로. 그래서 짜증나긴 하지만 근데 지역에서는 내 지역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잘 아신다는 분들은 사실상 필요 없는데 잘 모르신 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멤버십 뭐 어떤 분들은 자꾸 또 뭐 홍보하니 많이 하는데요. 어쩔 수가 없잖아. 설명해야 되니까. 이 멤버십에 있는 기능 중에 수요 지도라는 게 있죠. 자, 수요 지도라는 거. 그래서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 여기는 주황색, 여기는 녹색, 여기는 아예 흰색 그대로.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옮겨 다녀야 돼요. 여기 하얀색에 손님 내려주고 일로 옮겨가야 돼요. 자꾸 이곳으로 옮겨 다녀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의 의견과 다르다, 이거는 틀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기초반입니다. 기초들은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죽 때리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 시간당 매출 올려야죠. 시간당 매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키로수가 많이 나와. 그런 거 걱정하고 어떻게 돈 벌어. 그래도 끝났을 때 매출 좋은 게 좋지. 오늘은 공차거리가 없어. 근데 매출은 안 좋아. 이게 뭐야? 별로 아무 의미 없어요. 좀 공차거리가 길더라도 일단 매출은 좋아야지. 내가 빈 차로 여기서 뭐 서울을 쏘든 말든 일단은 매출이 좋아야 되잖아요. 나는 매출이 무조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좀 더 심화적으로 나간다면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진짜 고수님들이 있어요. 그런 고수님들한테
심화 학습, 심화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초보자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보자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 멤버십, 저도 자꾸 이 멤버십에 관련돼서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오늘 한번 멤버십에 또 39,900원, 39,000원 이거 너무 아까운데. 하여간 이 39,000원을 내고 저도 가입을 하고 제가 또 일하는 모습, 제가 그동안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었지만 멤버십에 관련돼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왜? 가입을 안 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멤버십이 출시되고 나서 출시되자마자 가입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한 달 무료였으니까 처음에는 한 달 무료입니다. 그래서 첫 달 가입하고 안 했었어요. 안 했다가 나중에 올수락이라는 것을 하면서 제가 가입을 했었죠. 그때 한 달, 두 달, 몇 달 사용하긴 했었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직접 느껴야 되니까. 근데 결론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탈퇴를 하고 지금까지도 멤버십을 가입하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저는 거기서 필요한 거는 수요지도 그거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수요지도는 나도 이 시간대 되면 어디 가면은 손님이 있다 없다 대충 다 아는데 굳이 내가 그 정확하지도 않는 그 수요지도를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에 제가 가입을 안 했던 것인데요. 이 카카오 측에서도 사실상 이 수요지도의 업데이트를 우리는 뭐 10분마다 업데이트 합니다. 30분마다 업데이트 합니다. 라고 사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얼마 만에 공개가 되는지를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빨간색으로 지도가 택해 있어서 갔는데 보면 빈 택시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예 모를 때는 참고서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39,000원 어떻게 보면 되게 아깝고 어떻게 보면 그래 내가 공짜로 사용하는데 요 정도는 내야지 라고 또 생각하시고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그거는 다 본인 각자의 몫입니다. 그것이 옳다, 이것이 옳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또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나는 코를 더 잘 받고 다니신다는 분 계시거든요. 그건 또 그분이 맞는 거예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가맹 택시가 있고 멤버십 택시가 있고 그 다음에 비가맹 택시가 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어야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잘 된다면 계속 해야죠. 그래도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니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멤버십은 필요 없으니까 가입하지 마! 멤버십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 가입을 해! 이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초보자님들이 사용하기에는 괜찮다. 또 올수락 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괜찮겠다. 좀 콜의 질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골라 잡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초보자님들은 수요지도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골라 잡는 분들한테는 그다지 진짜 소용없다. 그걸 해서 아니다. 그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비가맹 택시여도 또 골라 잡는 분이어도 카카오 멤버십에 프로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내가 어떠한 더 큰 혜택을 받았다면 매출에 도움이 된다면 사용하셔야죠. 그죠? 39,000원 값을 더 한다. 그러면 하시고 3만원 값이 너무 아깝다라면 가입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즘 콜 순사콜도 너무 많고 또 콜 떨어지는 속도 늦고 콜 건수가 너무 줄었다.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어떻게 말했죠? 콜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대체적으로 또 이런 거 있죠. 내가 3일 쉬었다, 5일 쉬었다, 일주일 동안 뭐 여행 갔다 왔다. 그래서 콜이 엉키는 거. 사실 그거 하루면 되거든요. 하루면 되는데 그런 콜을 엉키는 거. 뭐 일명 페널티를 먹었다. 카카오에서 벌을 준다. 근데 마인드 하나.
마인드 하나, 가장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카카오가 이것만은 정말로 강조하고 싶어요. 카카오가 코를 나에게 준다. 카카오가 코를 나에게 준다. 요즘 카카오가 나를 코를 잘 줘. 카카오가 나에게 코를 요즘 안 줘.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수락률에 의해서 배차가 됩니다. 얘네들도 코를 준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코를 뿌린다고 표현합니다. 네? 배포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준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코를 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코를 잡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잡는다. 손님들이 택시를 어떻게 해요? 나 지금 택시 잡고 가. 택시 겁나 안 잡혀. 택시 잡았어. 힘들게 택시 잡았어. 이렇게 표현하죠? 잡는다. 그럼 우리들은 승객을 잡는다고 표현해요? 그건 아니지만, 우리는 코를 잡는다라고 표현해야죠. 콜이 떨어지는 코를, 아이고, 못 잡았네? 떨어지는 코를, 아이고, 또 못 잡았네? 떨어지는 코를 잡았네. 잡았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잡았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콜이 있어. 내가 이 콜을 뺏어온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올수락 하시는 분들, 가맹 택시들 콜이 없어. 어떻게 해요? 콜 없을 때. 그나마 콜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가죠. 여기는 빈택시가 수도 없이 많아요. 하지만 올수락 하시는 분들, 수락률 깡패, 가맹 택시는 일로 가면 여기 있는 택시들보다도 먼저 콜을 받습니다. 이분들은 30분, 40분 막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들어가서 떨어지는 콜을 내가 잡아갖고 오잖아. 그래서 잡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아요. 나에게도 이렇습니다. 정신건강에 이루어요. 안 주네. 왜 콜을 안 주실까? 그거는 제가 예전에 장난으로 올린 영상, 카카오님께 기도문, 그 기도를 하시고 영업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자, 하여튼 내가 카카오 콜을 뺏어 온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잡아서.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돼요? 쥐어짜서라도 콜을 뺏어 온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 카카오에서 콜 없는데 뭐 카카오에서 콜을 만들어서 줘? 아니지. 어떻게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거지. 콜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콜이 없는 와중에 콜이 떨어지잖아요. 자, 아주 귀한 콜, 뭐 삥바이가 됐든, 그러니까 단거리 콜이 됐든 장거리 콜이 됐든 아주 허허 벌판에 무주 공산에 아주 귀한 콜 하나가 딱 떨어졌어요. 이걸 누구에게 줄까? 그죠? 수락률 좋은 택시에게 주겠죠. 이거를 뺏어와야지. 이거를 뺏어와야지. 이걸 뺏으려면 이게 필요한 거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카카오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뺏어온다라고 했는데 이마저도 없어, 콜이. 아니, 내가 시외 지역 가서 1시간, 2시간 죽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내 지역에서 1시간 물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자, 이럴 때는요, 내 지역에서 1시간 죽은 거는 일단 보상콜 개념 말씀드린 겁니다. 1시간 죽은 거는 보상 이런 거 없어요. 콜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시외 지역으로 나가서
기록표를 받으려고 대기했어요. 대기를 했는데, 아씨가 콜도 없네? 그냥 들어가. 이거 하고, 아씨 손님이 없네? 1시간, 2시간, 물 먹다가 결국 들어왔어요. 자, 이 보상콜 개념으로 했을 때 어디에 보상이 많을까요? 여기에 많겠죠? 자, 그럼 다음날 일할 때 요거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다 라는 걸 말씀드려요. 자, 이 올수락과 관련돼서 뭐 내피셜이니 어쩌니, 이 새끼 이거 참 또 이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 예! 맞아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비약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세상에 내피셜을 참 소설을 쓰고 있네. 응?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직접 해보니까 내가 몸소 느끼는 걸 어떡해. 그래서 또 내피셜 하고 있네, 뭐 하고 있네 이러신 분들 뭐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긴 끝나갈 쯤 될 때까지 보고 계셨습니까? 다 보고 나서 욕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나가세요. get out. 나가시고. 자, 믿습니까? 믿으세요. 매출 안 떨어집니다. 자, 배차 시스템 바뀐다고요?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세요. 다시 정상대로 돌아올 거고, 노력한 만큼 그만큼 보상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을 겁니다. 물론 카카오뿐만 아닙니다. 카카오가 됐든 뭐 우버가 됐든 길손님 됐고 골라 잡는 분이 와도 열심히 일하면 택시는 바퀴만 굴러가고 열심히 일하면 무조건 수입이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데서나 막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손님이 있는 지역, 뭐 그런 지역을 가서 돌아다녀든가 해야지. 진짜 벌판, 그런데 산속에서 빙글빙글 돌면 뭐 할 거예요? 손님이 있는 지역,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가서 빙글빙글 돌고 그렇게 하면서 나만의 노하우, 이런 얘기 백날 해봐야 맨날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직접 해봐야 돼요. 해보고 직접 느끼셔야 돼요. 요 시간에 강남 가면 좋대. 왜 좋은지 알아야지. 미카엘이 저 시간에 손님이 많으니까 좋은 거래. 아니에요. 직접 가서 느껴보셔야 돼요. 태워봐야 돼요. 맨날 이렇게 이런 유튜브 영상 보지 마시고 직접 겪어보시라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은 일단 그렇구나 하고 일단 이론적인 것만 대충 아시고 직접 하시면 본인만의 노하우가 또 생깁니다. 본인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본인만이 또 매출이 또 올라가고 또 누구보다 또 열심히 또 편하게 나중에는 근무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하여튼 이 더운 여름날 승객도 없고 이 또 카카오의 배차 시스템이 또 이제 바뀌는 이 시점에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또 고생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손님 많이 만나시고 그 초기에 마음 먹었던 드셨던 그러한 결심, 그러한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시면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안전입니다. 나의 안전이 곧 우리 가족의 안전을 뜻하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안전, 나의 건강이니까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또 저도 멤버십에 가입해서 그 멤버십을 따라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다니면서 콜 받는 모습들을 또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그리고 이런 수락률, 올 수락률과 관련된 이러한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보자, 이 수락률과 관련된 모든 영상들은 앞서서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이전 영상에서도 그렇고 많은 영상에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이 시스템, 배차 시스템 자체가 확 바뀐다면은 모를까? 그때 가면 다시 또 설명하고 저도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계속하고 좀 더 여기서 좀 더 심화된 게
반으로 옮기고 싶다. 좀 더 고급반으로 옮기고 싶다.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이 진짜 우리 카카오의 저는 진짜 초보예요. 초보. 저는 단지 여러분들보다 먼저 해봤다라는 거. 또 그런 개념으로 알려드리는 거지. 제가 뭐 엄청난 고수라서 매출도 엄청 높아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해왔던 거, 제 지금 시간당 매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만족해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전보다도 좀 더 편하게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모든 방식이 맞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만의 영업 방식이 사람마다 영업 방식이 다 다르죠. 그런 영업 방식이 다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께 더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골라받는 게 옳다, 울수락하는 게 옳다. 가맹택시에 가입하는 것이 옳다라고 없어요. 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또 근무 시간도 10시간 무조건 넘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말 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10시간 넘기지 마라가 아니라 내 체력은 10시간짜리인데 11시간, 12시간, 13시간 근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체력에 맞게. 내 체력은 젊으시고 뭐 또 건강하신 분들은 12시간, 13시간 근무할 수도 있는 거죠. 체력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또 근무를 하시길 바라면서 또 중간중간 또 휴식 시간도 취해 주시고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내려서 담배 피시면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안 피셔도 잠깐 내려서 스트레칭 하시고 그렇게 운행을 하시고 건강한 택시는 장기전입니다. 내가 3년만 하고 5년만 하고 끝날 거라면 상관없지만 끝까지 우리 노후 대책으로 우리 개인 택시 사신 분들 많잖아요. 장기전으로 가야 되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모두 안전한 운행, 좋은 손님 많이 만나시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미카엘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 갈 때처럼 이고 삽조처럼 밟힌 내 인생살이 술 한 잔에 울고 노래가락 속에 웃는 내 인생야 나의 두